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1,000명대 이상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어제부터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핀셋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도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만 55세부터 59세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1,000명대를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울산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동구 어린이집을 비롯해 61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확진자 가운데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 감염 여부를 질병관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보통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보면 한 15일 전후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 취약시설 핀셋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 경찰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20, 30대가 많이 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접촉자와 접촉 가능자까지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17일까지 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대상자는 모두 11,000여 명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시는 방역 취약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행정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목사 A씨는 지난해 12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이를 어기고 3차례 대면 예배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71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19일부터 24일까지 40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울산시는 국내외 선수단 4만여 명과 관광객들이 울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과 관광지 정비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신세계가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울산시장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호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신세계가 발표한 개발안에 보면 49층 규모 가운데 상업시설이 고작 3개 층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라며 울산시가 신세계 측의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신세계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용진 부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중구청과 협의해서 신세계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추진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기금 70억 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울산 해양경찰서에 촉구했습니다. 반대추진위는 또 특정 단체 어업인들에게 70억 원을 지급해 어업인들의 분열을 조장한 개발사들은 모든 사업을 철회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주 발전협의회와 서울주 주민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언양광산 채석 작업 후 파괴된 산림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 KCC 언양광산 개발로 인한 폐석과 사토가 계곡을 덮어
영남알프스의 자연경관 훼손과 식수원 오염 등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산지 복구 공사를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공사를 중단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KCC 측에 대해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지 복구 공사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운문댐의 물을 울산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제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암각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 관광 자원화도 진행됩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운문댐을 활용해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 공급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울산시가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7월자로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을 신설했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크게 4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먼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타당성 용역과 3D 안전정밀 모니터링 용역, 스마트 보존관리 체계 구축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들 용역들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 반구천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됐고 역사마을 조성 사업과 세계 암각화 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암각화 보존과 관리에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관련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주민들 스스로가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구대 암각화 관련 문화 사업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암각화 홍보를 위해서는 국외 교류전과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가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2022년 문화재청에 등재 후보 신청을 하고 2023년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최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될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 보존에 울산시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가 어제 오전 6시 12분쯤 자동 정지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리 3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는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자동 정지의 원인을 증기 발생기 수위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올해 초에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고 지난 5월에는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고 경위와 조사 과정, 향후 대책 등을 상세히 살피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 후 새롭게 구성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직강화 특위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구성안이 의결됐으며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재정비 등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대표와 대변인 선출 등에서 보인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수소경제를 이끌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수소기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생산과 운송, 저장과 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 곳당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사와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분야로 기술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미래차 전력과 전자기술 융합형 부품을 개발하거나 해당 부품 분야로 기술을 전환하려는 기업들은 7월 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 또는 울산 지역 사업평가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제품 상용화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 곳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과 기술 지도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 식중독 원인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의한 식중독이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며 생닭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가구의 오염이나 세척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리도구의 구분 사용과 전후 소독, 원재료와 조리식품의 분리 보관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대형 재활용악기로 환경음악극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와 이야기, 댄스, 대형 재활용 악기가 결합된 환경교육이 학생들에게 재미는 물론 환경의 소중함도 선사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학년 친구들이 난타 공연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멋진 군무가 이어지고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난 모처럼만의 야외 공연에 학생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공연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고 응원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아요. 학생들 공연에 이어 마련된 대형 재활용 악기 환경 음악극. PVC 파이프와 알루미늄, 타이어 힐 등 산업 폐자재로 만들어진 재활용 대형 악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이 재활용 악기를 가지고 멋진 연주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나 아니면 책임 쪽에서 아주 무겁게 접근을 해서 항상 그렇게만 접근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즐거운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아이들은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힘들어하는 지구를 생각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쓰레기들이 재활용돼서 예쁜 음악들로 만들어지니까 신기했고 쓰레기를 배출 안 하게 노력해야겠어요.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교육이 소중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고려아연이 울주군에 성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순음 고려아연 부사장은 어제 울주군청을 방문해 이선호 군수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울주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계속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울주군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S-OIL이 국가서비스 대상에서 4년 연속 주유소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S-OIL은 최근 열린 2021 국가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한 점을 인정받아 주유소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농어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 등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북구 관내 농어촌 민박 52개 업소로 소방시설과 전기 관련 안전관리는 물론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최근 지역 특산물인 방어진 용가자미 홍보를 위해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용가자미 캐릭터는
위쪽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용가자미의 특성을 살려서 익살스러운 표정의 캐릭터로 만들어졌습니다. 동구청은 용가자미 캐릭터를 방어진 공동어시장의 택배 포장지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어진항 내 보행자 유도 동선 설치 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오는 23일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의 옥상극장을 개최합니다. 옥상극장은 장생포 아트스테이 야외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1시간가량의 영화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차별 15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단계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